한동훈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 대통령이 이렇게 선선하게 얘기를 하니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의 길이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임기가 3년 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길. 우리가 20년 지기이지만 한동훈과 윤석열 20년 지기이지만 한동훈 자네의 길이 이제 정치인의 길이라는 걸 내 인정함세. 그 길로 가시오. 나는 그러나 자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 원수로서의 이 나라의 국정 운영을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나의 길과 입장이 있는 거네. 이 길이라는 단어에 저는 눈이 탁 들어오던데요. 자네 보니까 이번에 비대위원장도 하고 총괄 선대위원장도 하고 선거 치르느라 애썼네. 그건 자네의 길. 이제 자네도 당당하게 정치인이 된 것 같네. 나는 나의 길. 이제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렇습니다. 참모를 통해서 사퇴의 압력을 넣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윤 대통령이 오해가 있었던 듯하다라는 말로 비켜가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좀 뭐랄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2024년 1월 21일 제가 그때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날짜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2024년 1월 21일 그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3자 회동.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1월 22일 날 한동훈이 출근할 때 기자들하고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입으로 마이크 앞에서 기자들에게 전 국민들에게 제가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퇴 요구는 누가 한 겁니까? 전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옥 원내대표가 있는데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이었어요. 원내대표 겸. 윤재옥이 사퇴 요구를 한동훈한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대통령의 메신저인 대통령의 메신저가 누구?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이런 사람이 대통령의 메신저죠. 비서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관섭이 대통령의 뜻입니다라고 하고 한동훈한테 물러나세요.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대통령은 아무튼 기자회견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오해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는 물러나라고 한 적이 없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관섭이 거짓말했나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연상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답변이라도 대통령이 좀 다른 표현법을 썼으면 어땠을까? 이제는 악귀를 짙고 넘어가야 되는 거기에 우리가 뭐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대통령이나 한동훈이나 국민들이나 누가 됐든 이제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는 어떤 갈등적 그런 상황으로 또다시 비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당대회를 비롯해서 거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당대표를 도전하느니 마느니로 요즘 연일 화제의 중심 중에 중심이잖아요. 그걸 놓고 용산 대통령실의 뜻은 또 어떻다느니 저떻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불거지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서로 볼 일 없는 또는 둘이 만나가지고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그냥 밥 먹고 약주 한 잔 견디려서 뭐 형하고 동생하고 뭐 그런 관계로 복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둘의 관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어떤 긴장과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서 뭐라고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 풀었다, 오해를 풀었다 그랬거든요. 두 사람이 오해가 생기면은 양쪽이 풀어야 되는 거지 혼자서 일방적으로 풀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이 보통 사람들 관계도 그러잖아요. 둘이 실컷 뭐 무슨 일로 싸웠는데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오해 있었는데 다 풀었어. 그러면 다른 쪽에서 그러죠. 누가 뭘 풀었는데 너 혼자 풀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한동훈 전 위원장도 오해였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어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기자들을 안 만나주니까 물어볼 수는 없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것도 그 댓글을 제가 저 혼자 생각에 몰입하기 싫어서 댓글을 자꾸 이렇게 보는데, 이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주 비판적입니다. 제가 이런 걸 보고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한동훈 위원장의 그 지지자들이 만든 그 팬카페 있잖아요. 위드 훈이, 이제 거기 그 멤버들께서 이런 댓글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많이 올리시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는 건데, 이건 역시 한동훈 사퇴시키려고 한 것은 바보짓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3살짜리 아기라고 생각하니? 뭐 오해했다고? 웃기지 마라. 한동훈이 바보냐?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이신 분도 있고, 왜 한동훈한테는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홍준표하고만 만찬을 했냐? 갈 길이 따로 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 건들지 마라. 뭐 이런 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20년 직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뭐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건데 둘이서 뭐 자존심 싸움 하는 거예요. 설마. 한동훈 위원장도 대통령께 전화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럴 텐데 둘이 지금 완전히 등 돌린 상태로 누가 먼저 전화 하나 보자 뭐 이러고 있는 건가요? 또 바꿔 생각하면 한동훈 위원장도 전화 한번 할 만한데 그러죠?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첫 번째로 기자회견 질문한 사람 있죠.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간사입니다. 그 여성 기자가 뉴시스인가요? 뉴스원인가요? 뭐 거기 출입 기자라고 해서 첫 번째 지목돼서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그 질문한 여성 기자 있죠. 네, 그분이 이 기자단 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선에 관한 총체적인 평가, 총선을 패배했다고 했을 때 그걸 묻더라고요. 대통령 대답은 국정을 운영해 온 것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뜻이 담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거죠. 대통령으로서는 이 정도면 고개 푹 숙인 겁니다. 네. 결국 민생이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미흡한 부분을 솔직하게 말하는 기회를 계속 가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대통령이 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중앙일보에 그 칼럼 쓴 김현기 칼럼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자회견에 뭐 관전법 그래 했는데 이건 이제 그 뭐 몇몇 언론인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인식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은 혹시 이런 강박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국민들한테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있는 소통이라고 했을 때 그 소통의 정체는 뭐냐면 설명을 잘못했어. 우리가 홍보를 잘못했어. 혹시 이런 생각에 지금 그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건 방향이 잘못됐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그것이 소통의 본질이 아니다. 소통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듣는 것. 이청득심, 써이, 들을 청, 얻을 득, 마음심. 말을 해서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 것이다. 누가 누구의 마음을?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국민이 대통령의 마음을 얻느니 마느니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마음이 아쉽지 않아요. 대신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자리를 견뎌내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김현기 씨가 중앙일보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제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든 국무총리가 됐든 뭐 장관들이 됐든 또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가 됐든 아무튼 이런 마이크 앞에 출연을 해서 그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얘기를 할 때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앞으로는 찾아가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이것이 소통의 본질이라는 그러한 방향을 잡아야지 마치 대통령이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대통령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국정 철학을 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국민과 언론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식의 생각을 갖는 한 그 방향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지요. 대통령은 뭐 언론과의 접촉을 늘려가겠다 이런 말도 여러 번 강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점차 뭔가 변화가 오겠죠. 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도 또 제가 댓글을 쭉 프린트아웃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께 매우 박절한 그런 매서운 그런 비판의 댓글들이 대부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따라 여기에 들어와서 댓글 달고 나가시는 저희 독자들이나 시청자들께서 특별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만 왔다 뭐 그렇게 보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일일이 소개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비슷한 정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이 안 풀려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켜보겠다. 그리고 납득이 안 되면 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 특검을 하겠다. 이것은 다음 주에 특검을 거부하겠다. 특검법을 제 의견을 요구하겠다. 이렇게도 이제 읽힙니다. 근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닌 것이 가령 5월 14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이제 5월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 스승의 날이고 그날 휴일이기 때문에 5월 14일 화요일이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은 국회가 그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회에는 시간을 자기네들이 정할 수가 있는데 5월 28일, 20일 때 국회 마지막 날 전날
그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그때 재의결에 붙인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때 역시 재의결이 부결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100% 장담은 할 수 없다. 지금 이제 분위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현재 113명의 현역 의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55명이 21대 국회로 끝입니다. 그중에 55명이 22대 국회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반이죠. 절반. 현역 지금 국민의힘 현역 중에 절반이 다음 국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용산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죠. 이제 내가 국회의원 그만두는데 내 맘대로 투표할 거야. 이제 이런 상황.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뭐 분위기상 떠밀려 가지고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도 있고 공천 자체를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공천을 어떻게 받았는데 험지 출마를 강요받았다가 그래서 낙선을 해버린 사람도 있고 그게 55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계산하는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그 중에서 뭐 10수명이 저쪽으로 넘어가 버린다. 최상병 재의결에 찬성을 해버린다.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5월 말에 뭐 레임덕 하는데 레임덕 정도가 아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권력의 진공 상태, 공백 상태라는 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러지 않겠죠.